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함께 이재명 초선 의원도 배임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한동안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만배에게 쌍욕 먹으며 성남이익 챙긴 게 배임이라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재명의 성격에 김만배에게 쌍욕 먹고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언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좌파 성향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했었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도 배임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초, 이때는 대선 초반 레이스가 시작된 때이기도 하죠. 대장동 5인방, 즉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유동규에게 651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재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죠. 제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당시가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드높았습니다. 그런데 즉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에겐 대장동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이재명에게 큰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작년 11월에도 검찰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에서야 알려진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수사의 목적은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겠죠.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보면요.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여러 명 소환해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해서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이 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제 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이들을 소환해 무엇을 물어보고 캐봤느냐? 이 전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또 관여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재명을 피의자 이렇게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 결재권자인 이재명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었죠. 때문에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 또한 1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유동규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때 검찰이 내세웠던 명분이요. 이재명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월성원전 사건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왜 기소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종의 핑계였다라는 게 여기서도 금방 드러나는데 또 엄연히 이재명이 결재선상에 있었는데 유동규는 배임이고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다라고 분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밝힌 게 이재명인 본인인데 정작 이재명이 이익 배분을 몰랐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같은 보도에 한동안 숨지겨 지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결정적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은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자신의 업적임을 다시 한번 치켜세웠고요. 자, 이어 로비를 시도했지만 10년간 CR도 안 먹히더라 라고 말한 남욱 변호사, 뇌물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 이렇게 반문하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종의 정치보복 피해자 프레임에 시동을 걸고 나선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이라는 발언인데 고소고발 좋아하는 이재명이 김만배에게 쌍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인물입니까? 자,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무분별하게 내뱉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곤 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후보가 딱 끝장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재판에서 김만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를 기소하면서 그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장동 개발에서 나오는 추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유동규와 짜고 7개 독소 조항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성남시가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인 7개 조항이 이재명의 당시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죠. 김만배 씨 측 주장은 7개 조항이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의 정책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이재명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면 책임자는 이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김만배는 구속 직전에도 자신이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그분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